웨이모입니다. 네. 로보택시 같이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로보택시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공상과학 소설처럼 좀 느껴졌는데요. 이제는 미국 대도시 그리고 또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로보택시 시장을 압도적으로 선점한 기업은 웨이모입니다. 연간 주행 횟수가 2천만 회에 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최근 테슬라도 오스틴에서 운전자 없는 그러니까 완전 무인 로보택시 시험 주행을 진행하면서 이 주가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잖아요. 자율주행 택시의 기세가 정말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 바이두도 글로벌 시장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고요. 누가 시장을 먼저 장악하고 이렇게 장악을 한 채 끌고 갈 수 있는지 지켜보는 재미가 상당히 좀 쏠쏠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표님 보면 웨이모, 테슬라, 죽스 그리고 또 바이두까지 이렇게 좀 이 자율주행차 시장 선점 경쟁이 계속해서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또 대표님께서는 올림피아드에서 최우수상을 또 받으신 분이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네, 그렇게 물어보셨- 또 그런 입장에서 이제 저는 잘 모르지만 이쪽 분야를 자율주행차 미래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올림피아드 궁금합니다. 이 단어만으로도 최우수상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막 빛이 광이 막 호강이 나죠. 아우라가 그쵸? 막 갑자기 막 달라 보이는 것 같고 막. 이미 다르셨는데 들으니까 더 달라고. 그러니까요. 너무 옛날 스토리라가지고 이거는 좀 어떻게 언급을 하는 보시나요? 게 좀 자율주행차. 맞나 약간 네. 싶긴 한데 네. 네, 뭐 아무튼 어쨌든 이제 이공계충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유, 또 가지고서 겸손하시기까지. 얘기를 드리면은 네. 일단은 이제 웨이모나 지금 이 각 기업들에서 발표하고 있는 이제 자율주행 부분은 어쨌든 이제 중국이 더 가속화를 해주다 보니까 네. 미국 입장에서는 적대적인 목적으로 조금 더 기관 승인을 좀 더 빨리 처리해주는 프로세스로 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사실 일론 머스크가 원했던 그림은 본인이 이제 도시 관련된 부분들 도입해주고 그다음에 뭔가 트럼프가 그에 대한 화답으로 빠른 이제 자율주행 부분을 더 승인을 해주고 그다음에 테슬라가 먼저 치고 나가면서 주행 건수도 많이 늘리고 하는 그런 그림을 좀 그렸던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주도권들을 웨이모한테 살짝 좀 뺏기고 있긴 하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이제 바이두가 굉장히 좀 이전부터 공격적인 이제 자율주행 부분을 일부 도시들에서 상용화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 자율주행 건수가 지금 테슬라보다도 더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 다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미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이제 중국 기업들한테 지지 않으려면 네. 빠른 승인을 처리를 해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아. 우선권은 좀 중국보다 뒤처질 수는 있어요. 네. 주행 횟수나 이런 부분들이 한 내년도 1분기 정도까지는 뒤처질 수 있는데 근데 한 2분기 정도부터는 적극적인 도입을 통해 가지고 상용화가 더 횟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네.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그냥 이제 단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지난 한 2년 동안에는 이제 칩셋의 라운드였죠. AI 라운드에서 칩셋을 누가 가져가게 되고 그다음에 신규 주자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 주자는 누구고 AI 엔진 분야에서는 누가 새롭게 네. 이 시장을 제패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네. 내년 라운드는 사실 자율주행의 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칩셋은 어차피 뭐 웬만한 지금 일반 개인들도 그냥 논하라면 어느 기업이 뭐 하고 있는지 논할 정도로 지금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칩셋에서 새로운 어떤 패권 변화가 막 다이나믹하게 나오기보다는 뭐 중국 정도는 나오겠죠. 근데 새로운 이제 미국 주자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제 자율주행 부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좀 보더라도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크게 반영을 하지 못했거든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작년 주가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딱히 뭐 상회했다고 보기 어려웠던 상태이고 그다음에 뭐 리비안이나 루시드 같은 전기차 기업들은 그냥 바닥에서 아직도 그냥 기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리비안 막 얘기하고 나서부터는 좀 한 30% 정도 오르긴 했는데 그런 굉장히 아직 바닥에서 겨우 올라오는 듯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둘 다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런 기간 동안에 사실 전기차 업계들 매출 출하량이 굉장히 좀 압도적으로 증가를 했었거든요. 리비안, 루시드 다 상장 이후에 거의 2000% 넘는 매출 성장도 보였었고 테슬라도 어쨌든 간에 출하량은 계속해서 네. 가져가고 있는 상태이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자율주행 OS들이 공격적으로 도입이 된다라면은 당연히 이제 내년에 가장 핫한 테마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존의 차량 보유한 분들 입장에서는 이 OS가 업데이트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바이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가장 유명한 핫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자율주행 부분을 볼 때 제일 좀 가장 혁신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모빌리티는 그동안에 약간 그러니까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 네. 업종 중에서 가장 비싼 제품이라는 어떤 그렇죠. 그런 레임마크가 있었는데 사실 앞으로는 이들이 그냥 인프라 기업 형태로 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들 대상으로도 판매를 당연히 하겠지만 개인들 입장에서는 최근 들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가장 많이 얘기했던 부분도 이것을 이제 구매하고 나서 본인이 이용할 시간 외에는 나머지는 이제 택시처럼 뭔가 렌탈을 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 그 역할을 이제 어떤 개인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도 여유 자산이 되고 재고 자산이 있다라면 네.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가지고 인프라 사업을 하려고 하겠죠. 한마디로 이제 택시 사업을 하려고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동차 업계가 먼저 가져갈 수 있고 그런 단가적인 부분에서도 가장 메리트가 높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시장 인프라를 공급하는 뭔가 버스나 택시나 이런 것들을 대체하는 산업으로서 본인들이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매출 자체가 마치 그냥 본인들의 자산에 비례한 어떤 특정 퍼센티지만큼 계속해서 ARR처럼 꽂히듯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핵심적인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많이들 얘기를 하는 게 카메라 차이인 것 같아요. 뭐 웨이모는 이제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그러니까 카메라가 29개 정도 있다고 들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9개 정도 비교적으로 좀 적게 있는데 차후에는 좀 어떤 방식의 시장을 더 장악할지도 궁금하고, 웨이모 같은 경우는 비용이 좀 비싸다는 또 단점도 있잖아요. 네.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좀 영향이 각자 있을까요? 이게 일론 머스크 철학인데요. 그러니까 이전에 일론 머스크가 언제부터 이거를 좀 강조하기 시작을 했었냐면은 중국 전기차한테 이제 점유율 뺏기면서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들한테 본인들의 차량 판매 부분에 있어서 자율주행 이전에 그죠. 네,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전기차만 봤을 모델 때. 네, 네, 시리즈에서 네,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을 중국에 뺏기면서 뭘 가장 염두를 네. 해뒀냐면은 생산 단가 부분에서 중국한테 지면은 결국에는 나는 기술만 퍼주고선 시장 가져가는 건 또 중국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에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그냥 빡쳐 있는 상태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단가를 낮추는 기술력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높았는데 지금 그 레이다 라이다 때문에 이게 가격 차이가 생긴 거거든요. 웨이모도 레이다 라이다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레이다 라이다 같이 쓰는 모델이 이거 단가 하나만 이 장비 세팅만 하는데 이제 10,000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단가 부분만 10,000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해도 이제 우리나라로 환산하면은 거의 이제 뭐 1,400만 원 정도가 그쵸.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하나 때문에 사실 지금 중국과 미국의 가격 차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 가격 차이가 뭐 2천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그 가격 차를 여기서 발생시켜 버릴 수 있고, 만약에 자기들이 이거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가격 차를 메꿀 수 있다라고 보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게 본인들만의 기술적 목표로 잡고선 절대로 그걸 라이더에 넣지 마라. 그러니까 심지어 당연히 웨이모나 이런 것들보다 어떤 주행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동시에 어떤 동기간 시점에서 AI의 발전이라는 것은 사실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 대비해서 장비를 뺐는데 안정성은 더 높아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뭐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 최근 들어서도 보시면은 실제 사고율 부분을 봤을 때 딱히 뭐 이렇게 웨이모보다 안정적이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태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단가를 낮춘 전략을 통해 가지고 상용화가 가능한 레벨까지 만들었을 때 사실상 판매 단가가 낮게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중국 대비해서 본인들이 밀리지 않을 여력이 생긴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이제 가장 큰 파워를 투입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지금 잘 맞아 떨어지고 있나요? 일단 XAI 도입하고 나서 XAI를 넣어가지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트레이닝 레벨을 올리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더라도 사실 일반인들의 사고율 대비해서도 압도적인 수치로 낮은 수치는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최선의 안전 수단일 필요는 없다. 일반 사람보다 안전하면 되고 중국 전기차보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안정성이면 된다. 근데 동시에 단가를 낮게 할 수 있다라면은 만약에 우리가 추후에 자율 생산까지 갔을 때는 단가적으로 중국을 반대로 이길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테슬라가 굉장히 방향성은 잘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베스트 테크놀로지보다는 네. 어포더블한 네. 이런 구매 가능한 수준에서 우리가 네. 탑이 되겠다. 네네. 그게 이제 일론 머스크의 나름의 그 전략과 목표였던 거네요. 그렇죠. 네. 뭐 단가 자체는 처음 출시할 때는 당연히 일반 차량 대비해서 높아지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중국보다 높으냐 낮으냐가 그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또 이 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최근에 저희도 미주픽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네. 포드가 결국에는 자꾸 발을 맞아요. 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대형 EV 생산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라고 했거든요. 네. 이건 뭐 물론 이제 전기차에서 이것만 볼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된다라면은 테슬라나 타 전기 업체 아니면 모빌리티 산업에서 어떤 식으로 재편이 되고 어디가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 일단은 이제 기존의 유류형 차량을 만들었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전기차 모델을 출시를 했을 때 그 단가 부분은 올라갈 수밖에 없기도 했고, 네. 그다음에 전기차 자체에 대한 안정성이나 어떤 모델 설계 부분에 있어서도 완벽하게 본인들의 어떤 생산 모델들을 다 버리고선 전기차 형태로만 100% 바꿔주지 못한 면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사실 일부 라인들을 이제 상호 호환 형태로 출시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순수 100% 전기차라기보다는 하이브리드에서 약간 넘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제 현재 모델까지 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이제 유류차 업체 입장에서는 가장 큰 이제 전기차 핵심 기업들을 갖고 있는 미국 네. 시장에서는 이제 포지셔닝이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형 EV에 대한 부분이 테슬라조차도 사실 이제 사이버 트럭을 실패를 했다라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다른 기업들 입장에서는 더더욱이 좀 쉽지 않다. 테슬라도 실패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시장에서 이기냐 이런 좀 포지셔닝을 갖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루시드나 이제 리비안 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중대형급 EV죠. 이 라인에서는 이제 SUV 형태로도 성공을 하기도 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꼭 이제 포드나 어떤 다른 유류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다 실패할 거다라고 일반화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냥 포드의 어떤 개별적인 경영 능력의 한계 정도로만 좀 평가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네. 결국에는 이런 대형, 중대형을 넘어서 대형으로도 EV가 확산은 될까요? 될 수밖에 될 없다라고 수밖에 보고요. 없다. 근데 중요한 것은 대형 EV로 확산되는 방식이 중요한데 네. 그냥 일반인들 입장에서 그냥 대형 EV를 구매할 니즈가 높으냐라고 봤을 때는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자율주행화가 도입이 됐을 때 대형 EV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는 거는 이걸 이제 이동 수단으로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점이 왔을 때 그때 기준부터는 이제 이것이 공동 수단이 되기 때문에 마치 네. 이제 버스가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단가가 저렴해지고 뭔가 이동 수단으로서 편리한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이제 수주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다른 방식, 지금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 네네네. 이 말씀이시군요. 역시 모를 때는 여쭤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또 궁금한 게 구글이나 아마존을 보면은 이 로보택시로 내년에 주가가 상승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 테슬라를 보면은 벌써 이 로보택시 모멘텀을 좀 받고 있다고 생각이 하는데 네.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그 세 기업 다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마존의 기술력이 정말 구글보다 뛰어나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이긴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마존 자체는 이 지금 현재의 단계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제 네. 이 친구들의 기술력이 보통 그 이전에는 이제 무인 운송 수단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배송을 목적으로 네. 모빌리티를 설계를 하다가 그거를 규모를 키우면서 지금 이제 맞아요. 일반 모빌리티 시장까지 온 상태거든요. 아마존 그래서 프라임하고 연계시켜서 뭐 하려는 맞습니다. 걸 많이 하더라고요. 원래는 그거 목적으로 도입을 한 게 맞고 네. 지금도 실제로 그렇게 쓰이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네. 반응이 좋아요? 일단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배송 배달원 없이 그냥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이제 그냥 바이럴은 많이 되고 있죠. 네. 네네. 바이럴은 많이 되고 있는데 이제 단가적으로도 뭐 매력적이냐까지는 그냥 그건 이제 업체 입장일 것 같고요. 네. 개인 입장에서는 그냥 그 정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큰 드라마틱한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그렇게 발전을 해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 기술력 자체가 자율 주행에 대한 부분으로 갈 때는 이제 안에 사람이 탄다라는 차이점이 있잖아요. 물건이야 사실 뭐 박아도 되고 뭐 한 번쯤 넘어졌다 일어나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저도 사실 뭐 택배 올 때 박스 구겨져 있어도 그거 잘 뜯습니다. 맞아요. 저희도 여러 번 겪어봤잖아요. 네. 뭐 그래서 상관없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자율 주행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이 사고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AI에 대한 기술력이거든요. 근데 AI에 대한 기술력으로 봤을 때 구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거는 좀 시기상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 격차는 더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가 알다시피 이미 이제 아마존도 AI 모델들을 내놓고 있긴 한데 그걸 쓰고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만큼 이미 AI 시장에서도 벌써 이제 패권이 밀려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IT 기업에서 속도전에서 이미 밀렸다는 거는 이후에 가장 최대 주자인 구글과는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낮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차량 생산을 하지 않는 기업임에도 네. IP 능력이 떨어진다? 그럼 이길 가능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일단 내년 보고 있는 거는 웨이모가 그냥 이제 오픈형 OS 형태로 차량 업계들과 다 제휴 맺어서 안드로이드처럼 공급할 가능성이 높고, 예, 그 게임이 이제 구글한테 유리하게 갈 거고, 자기 차량 생산은 이제 애플처럼 한마디로 본인이 OS도 만들고 디바이스도 만드는 형태로 테슬라는 포지셔닝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